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관련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자, 저희들이 앞 시간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그렇죠. 6개가 있었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이고, 자, 이만큼이 서울시의 녹지지역으로 가져갑시다. 서울시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여러분,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집가,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자, 지금부터 그냥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 와,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지정입니까? 변경된 겁니까? 변경이죠.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서 어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이제 도시공관리위원회 행정계획으로 이제 정책이 입안되죠. 자, 그때 서울시가 날고 해서 도시공관리가 누가 입안하죠? 그렇죠. 서울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입안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이를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도시공관리를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서울시 녹지적 30만 유들 주거지로 변경하면은 이 지역의 인구, 교통, 교육 여건,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조사 청량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기초조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부 기초조사하게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도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입니까? 의무 규정이에요. 근데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되는 상황이 경미하면은 그 기초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 보시면은 자료를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 등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핵심 요약으로 정리되어 있죠. 핵심 요약 문제 바로 앞에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번 같이 봅니다. 자,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합니다. 지구단위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그리고 지구단위구역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되거나, 그리고 지구단위구역과 도시군 객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구역이 수립됐거나,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내용의 너비 12m 이상의 대규모 도로 설치 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해서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고요.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가나 다라가 있죠.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나가면은 그 밑에 2번 환경성 검토, 3번 토지성 평가, 그리고 4번에 재취약성 분석 모두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2가지가 포함됐죠. 환경성,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의 원상이 포함됐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환경성 검토, 토지성 평가,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도 있죠. 아까 저희들이 잠시 했던 핵심 요약 봅니다. 핵심 요약 문제 바로 앞에. 자, 이번에 보면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밑줄 그대로 줬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요건이 많죠. 그 전부를 암기해 있는 학습보다는 크죠. 그래서 가와 나 위주로 하시면 돼요. 즉,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했다면 토지 적성 평가를 아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그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네, 토지 적성 평가를 안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재지역성 분석을 안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재지역성 분석.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이죠? 5년 이내에 이미 재지역성 분석을 했다면은 네, 재지역성 분석을 안일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수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지역성 분석이 포함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했거나 재지역성 분석을 했다면 네, 토지 적성 평가나 재지역성 분석을 안일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녹지적 30만 주택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고, 두 번째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청회 가지고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서울시 녹지적 30만 주택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 위반을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울시 녹지적 30만 주택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하려면 주민, 즉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정책 위반 내용을 서울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 위반사항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람을 시키라는 거죠. 해서 이 서울시에서 이제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되는 누구나 관련 서류를 돌려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정도 주거지로 변경되는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에 가서 그 관련 서류를 공개적으로 열람하겠죠. 하고 그 공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자는 서울시청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자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되는 사항이 만약에 이제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시키면 기밀이 누설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는 정책 위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되는 사항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방의회죠. 네,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되는 대상 모두를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자료 참고하시면 되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양가를 3번 찾으셨나요? 네, 그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핵심 요약 바로 이쪽에 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녹지적 30만 주택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책으로 위반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 위반이 가능합니다. 즉 한마디로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만 정책 위반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 광역시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공항시설,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광역시설이라고 하고, 이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중에서 주간선도로입니다. 도로 중 주간선도로, 도로 중 모든 도로가 아니고 주간선도로죠. 주간선도로, 도로 중 주간선도로. 그리고 중요합니다. 학교 중 대학이죠. 학교 중 대학. 초중고는 제외입니다. 그럼 서울시 관할구역에다가 학교 중에서 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 위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중 대학이고요. 대학.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사입니다. 공공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성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자, 위반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도시공간관리구역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 위반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 위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학습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게 된 겁니다.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공간관리구역을 위반하기 위한 절차 3개가 있죠. 기초조사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3가지 절차가 원해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상의 정책으로 위반될 때 생략 가능한 절차가 뭐죠? 기초조사입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까? 그렇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될 때는 뭘 생략하죠? 그렇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중에서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